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 여인은 낯설어 보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치유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지은은 32살에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봄날의 카페였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제가 평생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지은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특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데이트는 마법 같았습니다. 민준은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라벤더 향을 좋아한다고 한 번 언급했을 뿐인데 다음 만남에서 그는 라벤더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함께 피아노 연주회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청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을 경청했고 그녀의 꿈을 응원했으며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민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 학창 시절의 외로움.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마침내 안전한 항구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온 배가 드디어 닿을 수 있는 해안을 발견한 것처럼 처음 몇 달은 꿈 같았습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그녀의 하루를 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그녀를 데리러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마다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했습니다. 미술관, 콘서트, 해변 산책. 그는 그녀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선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싼 목걸이, 명품 가방,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 처음에 지은은 부담스러워했지만 민주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의 눈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물들은 올감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쇠사슬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여전히 속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민주는 청혼했습니다.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 당신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은은 울면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세부 사항이 민준의 취향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원했던 작은 정원 결혼식 대신 그들은 대형 호텔에서 200명의 하객을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소박한 부케 대신 그는 화려한 난초 장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은은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하지만 그곳에서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혼자 해변을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혼자 가고 싶어요? 우리 신혼여행인데 나와 함께 있는 게 지루한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듯한 톤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함께 가요. 함께가 더 좋잖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러나 그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결혼 생활 첫 해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민주는 괜찮아요, 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날 저녁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가 말해주었습니다. 지은은 점점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남편이 첫 번째야. 하지만 천천히 그녀의 세계는 민준만 남을 때까지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있는 작은 식물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햇빛을 모두 차지하고 작은 식물은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승진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승진하면 더 바빠지겠네요. 우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겠어요. 지은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커리어가 중요하죠. 저보다 더 중요하다면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승진을 거절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기뻐요.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천히 물에 잠기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발목만 젖고 그 다음 무릎이 그리고 허리가 결국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지만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처럼 민준의 전화는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뭐해? 점심 뭐 먹었어? 누구랑 같이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들은 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즉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민주는 연속으로 5통, 6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회의 중이라고 설명하면 그는 왜 회의가 그렇게 길어? 무슨 회의였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항상 변명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벽은 없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치마는 너무 짧지 않아? 그 블라우스는 너무 몸에 붙는 것 같아. 처음에 지은은 그가 자신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옷장은 무채색 옷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밝은 색상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성을 천천히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컬러 사진이 점점 흑백이 되어가는 것처럼 민주는 미묘한 방식으로 지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예민해? 지은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은 정말 이상해.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은데. 그는 지은의 가족을 비하했습니다. 당신 친구 수진, 그녀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녀는 이혼했잖아. 당신한테 나쁜 생각을 심어줄까봐 걱정돼. 이렇게 그는 지은을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하면 민주는 짜증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짓 언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와의 통화를 짧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과 남편 사이에 끼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에도 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괜찮아, 가 라고 말했지만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냉담했습니다. 조용한 처벌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분노. 지은은 점점 더 민준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 표정을 읽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미세한 눈썹 움직임, 입술의 작은 경련, 한숨의 길이,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민준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는 애매했지만 친밀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그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은 전화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뭐가? 아, 그거? 그냥 직장 동료야. 당신 지금 질투하는 거야?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 당신은 너무 의심이 많아. 나를 믿지 못해? 내가 당신을 배신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듯한 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은이 가해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민주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불안한 거 이해해. 하지만 나를 믿어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씨앗처럼 그녀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의 현실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마스터였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당신은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걸 왜곡해서 봐. 당신은 항상 최악을 가정해. 지은은 자신이 미쳐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또한 삼각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들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회사의 새로운 인턴 정말 똑똑하더라. 당신 친구 미라, 그녀는 정말 잘 꾸미더라. 이런 말들은 독처럼 작용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예쁘게, 더 똑똑하게, 더 완벽하게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기준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목표였습니다. 그녀가 한 가지를 달성하면 그는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5년째, 지은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미소는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동 인형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민준의 아침을 준비하고 직장에 가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요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은 마비되었습니다. 민준의 비난은 더욱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쓸모없어? 저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 아내는 다 커리어 우먼인데 당신은 뭐해? 그는 그녀를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습니다. 당신 엄마처럼 되지 마. 그녀는 정말 부정적이야. 그는 그녀의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지은은 매번 사과했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미안해요. 그녀는 끊임없이 사과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것처럼 민주는 또한 금전적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재정을 함께 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지은은 자신의 월급이 민준이 관리하는 공동 계좌로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그녀는 민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새 신발 사도 될까요? 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하는데. 민준은 심사숙고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필요해? 우리 저축해야 하잖아. 지은은 자신의 돈을 쓰는데도 허락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민준은 자유롭게 돈을 썼습니다. 새 골프채, 비싼 시계, 친구들과의 술자리. 지은이 이에 대해 물으면 그는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쓰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더 많이 벌면 더 쓸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지은이 승진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갇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녀의 친구들은 멀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그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매일 말했습니다. 때때로 민준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꽃을 사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들이 지은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마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는 나를 사랑해. 내가 너무 민감한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순간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민주는 다시 차갑고 비난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지은은 끊임없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났던 그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가면이었습니다. 진짜 민준은 통제와 조종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민주는 요즘 너무 말랐어. 건강해 보이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지은은 불안 발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불안제를 처방했습니다. 민주는 당신은 왜 이렇게 약해?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잖아. 그는 그녀의 고통을 약점으로 프레임했습니다. 지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으며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민준이 매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는 거칠었고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동반자는 그녀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 작은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의 대학 친구 혜진이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혜진은 지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아, 너 많이 변했다. 괜찮아? 지은은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 자신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우는 것조차 잊고 살았는지. 혜진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줘. 나는 네 친구야.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의 끊임없는 비난, 통제, 고립. 말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건 정서적 학대야. 너는 학대받고 있어. 그 단어들이 지은을 때렸습니다. 학대. 그녀는 자신을 학대 피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대는 신체적 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설명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심리적 조종, 통제. 이 모든 것이 학대였습니다. 지은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 그녀가 읽은 모든 기사가 민준을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과 함께 온 것은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을 허비했습니다. 10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슬픔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애도했습니다. 경력, 친구들,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지은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그녀가 경험한 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증후군, 복합 트라우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지은은 천천히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목소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는 것은 마약을 끊는 것과 같다고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여러 번 재발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비밀은행 계좌를 열었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준이 다시 그녀를 모욕했을 때 무언가가 부러졌습니다. 아니, 깨어났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거쳤습니다. 뭐라고?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민준의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당신이 미쳤어?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데? 당신은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민준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떠나지 마.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커플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후보링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를 다시 빨아들이는 전술.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지은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민준, 아니 그녀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환상이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나를 다시 사랑해줘. 내가 변할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상담사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행동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해요. 민주는 다시 분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위협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당신 직장에 전화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거야. 당신 가족에게 당신이 얼마나 나쁜 아내였는지 말할 거야. 지은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통제당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떠날 거예요. 그 밤 지은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혜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다음 주들은 지옥 같았습니다. 민주는 쉬지 않고 연락했습니다. 문자, 전화, 이메일. 처음에는 사과와 애원. 제발 돌아와. 내가 변할게. 그 다음에는 분노. 당신은 배은망덕한 년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데. 그리고 다시 사랑 고백. 당신은 내 인생의 사랑이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것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사이클이었습니다. 지은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노 컨택트. 상담사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규칙. 이혼 절차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나쁜 사람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좋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은은 엄청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떤 날은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날은 민준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가 그리워한 것은 진짜 민준이 아니라 그가 처음에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민준은 가면이었습니다. 진짜 그는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슬픔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애도하는 것. 아니, 더 정확히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애도하는 것. 지은은 또한 수치심과 싸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왜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했을까?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체계적으로 조종당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의 전문가입니다. 당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이 말들이 지은을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치유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은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변화무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각조각.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일본의 킨치기처럼 깨진 곳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상담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탐구했습니다. 왜 그녀가 민준 같은 사람에게 끌렸는지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패턴을 찾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었고 어머니는 비판적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계시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어린 시절 얻지 못한 승인을 민준에게서 찾으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서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내면 아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작은 지은아,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무엇을 성취하든 하지 않든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편지를 쓰면서 지은은 울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 건강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긴장이 근육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트 위에서 호흡하고 움직이면서 그녀는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요가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또한 오래된 취미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민준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 낭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색이 캔버스에 닿았을 때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그렸습니다. 어두운 색들, 혼란스러운 선들. 하지만 점점 밝은 색들이 나타났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희망의 색깔들. 지은은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혜진은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희를 무시했어. 하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이해했습니다. 괜찮아. 넌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 우리는 여기 있어. 그들의 포옹, 웃음, 지지가 지은을 치유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멀어졌어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네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방식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는 그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지은은 직장에서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그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지은은 그 목소리를 밀어냈습니다. 그건 민준의 목소리야. 내 목소리가 아니야. 그녀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상사는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지은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지은은 또한 경계 설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료가 불합리한 요청을 했을 때 그녀는 미안하지만 그건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세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이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데이트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혼자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즐겁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또한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의 지지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울고 웃고 치유했습니다.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어. 내 인생의 전부였어. 다른 남성은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파괴했어. 하지만 나는 다시 서 있어. 이 이야기들이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가능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그녀의 경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곧 그녀는 그것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그녀는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단계들을 설명했습니다. 러브 바밍, 평가절하, 폐기. 그녀는 가스라이팅, 삼각관계, 후버링 같은 전술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회복의 단계들을 공유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걸 읽고 제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 때문에 떠날 용기를 얻었어요. 이 메시지들이 지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혼 2년 후 지은은 자신이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과 함께 있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강했습니다. 더 현명했습니다. 더 자비로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녀는 거울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마침내 친숙해 보였습니다. 아니, 친숙한 것이 아니라 새로웠습니다. 더 나은 버전. 지은은 민준을 용서했을까요? 이것은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분노는 독이었고 그녀만 해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은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아마도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종종 깊은 불안정감에서 옵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함 있는 인간. 지은은 또한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빨간 깃발들, 너무 빠른 친밀감, 과도한 칭찬, 경계의 무시, 질투와 소유욕, 비판과 비난, 고립 시도, 이 신호들을 이제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상호 존중, 개인적 공간, 지지와 격려, 열린 소통, 평등한 권력 균형, 이것들이 그녀가 미래에 찾을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친애하는 어린 지은, 당신이 곧 만날 사람이 있어. 그는 완벽해 보일 거야. 하지만 그를 조심해.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당신은 이것을 통과할 거야. 당신은 부서지고, 하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해질 거야. 나는 미래에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자유로워. 계속 나아가. 당신은 할 수 있어. 사랑을 담아 미래의 지은. 이 편지를 쓰면서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축하했습니다. 그녀는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번영했습니다. 어느 봄날 지은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그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미소. 그녀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라우마 후 사랑을 다시 신뢰하는 방법.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용감합니다. 여러분은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한 걸음씩. 치유는 직선이 아닙니다.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나쁜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뒤돌아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해냈어. 나는 자유로워. 그날까지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함께 우리는 치유합니다. 함께 우리는 성장합니다. 함께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